사과라는 것은 우선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출발입니다. 제가 최순실 씨를 이렇게 만났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이런 짓이 벌어졌고 실제로 내가 알고 내가 방조하거나 지시한 건 이런 것이었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건 이런 것이다. 하지만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고 나는 그 진실 발견에 있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. 이런 구체적인 자신의 행위, 자신의 책임, 자신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밝혀야죠. 그리고 나서 정서적 감정적으로 국민께 호소할 게 있으면 하고요. 사죄할 게 있으면 하고 이렇게 돼야 될 테고요.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러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고통받고 화나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분들이 왜 화가 나 계신지, 무엇 때문에 화가 나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짚어주셔야지 자기 얘기를 합니다.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잠을 못 자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걸 좀 알아주십시오. 이게 무슨 국가 원수의 사과입니까? 그건 전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한 반의 학급의 반장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. 적으로 행해졌느냐.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? 최순실이든 누구든 좋습니다. 그가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받고 필요하다면 인사검증 거치고 혹은 선출을 받아서 일을 하면 누가 뭘 합니까? 학력 그것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죠. 또는 다른 그 자격증이 없다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. 하지만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려면 공직에 나서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최순실, 차은택, 고영태, 최순득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만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?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부 공무원들의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1,800억 창조 융합 무슨 그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몇 조의 예산이 그들의 농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그동안 의혹만으로 남아 있었던 개성공단 갑작스러운 폐쇄, 이 결정의 불합리성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 북한의 그런 핵개발 농단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면이 안 선다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개성공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라도 제대로 해달라 이런 태도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갑작스러운 도저히 국가 정책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정말 바보 같은 그 결정의 배후에 최순실이나 최순득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고요. 사드 배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그 사드 배치 여부를 두고서 우리 국론이 얼마나 분열됐고 무슨 안보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안보에 반대하느냐 친미냐 반미냐 이런 논란이 심했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.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 국민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가 위태롭다.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.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갑자기 6월 7일이었던가요?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원래 의제도 없었던 것이 외교부 장관은 그날 자기 바지가 뜯어졌다고 백화점에서 바지 수선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국방부 장관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. 그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의 배후에 또 최순득이나 이런 비선 실세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의혹.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수조 원에 걸친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든지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경제, 문화, 사회, 교육 각 분야의 국정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됐는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.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는 그 국정농단의 처음은 어디며 끝은 어디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는 개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아니니까 부디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의혹은 분명히 있으니 받아들이겠다라든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단 한마디 얘기가 없었습니다. 검찰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못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그야말로 피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죠.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수사에서 말씀드리겠다. 왜냐하면 자신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겠다. 이것이 피의자들의 태도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대중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. 거기다 질문을 받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테니까요. 그런 모든 위험을 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고요. 이건 범죄 피의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